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곧 2024년 1분기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유서랑 계획서에 관해가지고 걱정이 많은 신청자분들이 많이 보여요. 카페 내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유서랑 계획서 팁, 주의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썼는지에 관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023년 2분기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청 당시 기준으로 일문과 그리고 의료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었고 JLPT, JPT 이렇게 둘 다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신청할 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합격에 좀 더 이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류 작성할 때도 이제 전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 전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1문과는 배제하고 제가 의료학과 관련을 해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유서입니다. 이유서는 내가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하나, 그 이유죠, 정말. 저는 크게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어요. 이제 내용은 한 장 반 정도 나왔습니다.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워킹홀리데이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계획이랑 그 후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무언가를 계기로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일본 문화를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계기 총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기는 이제 짧게라도 2개에서 3개 정도 적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 라는 걸 어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유로 넘어갈게요. 계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는데 계기에 대한 관심을 일본에서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여행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직접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일본 생활에 녹아들어 문화체험을 하고 싶다. 이게 총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죠, 이게. 문화체험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이유서로 넘기는데 제가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의료학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서브컬처 패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일본에 가서 이거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 직접 느끼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패션을 좋아하면은 그냥 여행을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러시니까 그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패션의 자유도가 높은데 이거를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패션을 공부를 하고 이걸 이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호기심은 내가 제대로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획, 이후의 계획이죠. 이거는 근데 일본에 계속 남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진짜 탈락감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워홀의 본 취지는 문화체험이고 그리고 사실 문화체험 끝난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본 문화와 관련된 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SNS를 통해 여행으로 뭐 만나기 힘든 일본의 일상 문화 이런 거를 전달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요. 이제 이유서를 바탕으로 계획서를 써야 해요. 그래서 저는 계획서를 쓸 때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만큼 내가 간절하고 계획도 철저하게 짜고 있다, 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는 크게 4분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3개월씩 해서 총 1년이죠. 뭐 제가 원래는 사실 1년 아니라 몇 개월만 채우고 올 건데 그렇게 쓰면은 오히려 사실적으로 쓰면 얘는 탈락감이에요. 그래서 그냥 1년으로 무조건 딱 맞춰서 썼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정착해서 살 때 각 분기마다 내가 타 지역 어디를 가서 무엇을 체험해 볼 것인지 이걸 담았어요.
예를 들면 2월달 이 삿포로에 눈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2월에 해당하는 그 문단에 도쿄 그리고 삿포로 이렇게 쓰던가 뭐 삿포로 이렇게만 써가지고 축제 기간에 가서 내가 뭐 이 눈축제 경험도 하고 간 김에 삿포로 뭐 근교 여행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 1월 1일에 일본식으로 새해를 맞이해보고 싶다 라던가 이런 짧게 짧게 문화 같은 걸 좀 짜잘하고 여러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데 기본적인 체험 내용, 문화 체험 내용은 짧게 작성을 하되 이유서 계기를 실현시킬 만한 문화 체험들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길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션 학원 같은 데를 가가지고 체험 실습 코스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체험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국 이곳저곳 뭐 지역명을 쓰면 더 좋겠죠? 뭐 이런 데 있는 의복 박물관을 가고 싶다 하면서 조금 더 양도 많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계획서 마지막 분기를 적고 그 끝에 내가 일본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을 것 같은지 나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되었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워킹홀리데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을 것 같은지 이런 예상도를 한 줄, 두 줄, 뭐 세 줄 정도 짧고 간결하게 썼어요. 그래서 내용은 2페이지 반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일본에서 일하겠다가 들어가면 합격률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이 아예 배제를 하라는 건 아닌데 어떤 취지에 따라서 이게 좋게 작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에서 내 자금 충당을 위해서 쓴다 하면은 그냥 안 쓰는 게 좋고 내가 이러한 문화적 체험을 위한 워킹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 스시를 좋아하니까 스시집에서 일해보고 싶다 라던가 뭐 일본 라면이 좋아가지고 라면집에서 일해보고 싶다 라던가 그런 식이면은 뭐 짧게 한두 문장 정도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길게 쓰면은 안 돼요. 이렇게 이유서랑 계획서를 어떻게 썼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포인트랑 주의점 대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일본에 남겠다, 남아서 뭘 하겠다 금지입니다. 쓰지 마세요.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본 일 얘기도 쓸 거면 짧게, 관련 있도록 짧게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적어주세요. 그리고 계획서에 이제 다른 지역 방문하는 거 제가 썼다고 했잖아요. 이거 쓰는 거 좋은데 내가 들고 갈 자금이랑 내가 방문할 곳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냥 합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하면은 저희 통장 잔고 내역서 그거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 잔고 최종내 한 300만 원이 있다. 정말 최소 금액이죠. 한 300이 있다 하면은 300만 원으로 내가 뭐 위아래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획서에는 막 오키나와 갔다가 삿포로 들렸다가 여기저기 다 들리고 이렇게 싹 다 적혀 있다 하면은 서류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는 조금 자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상하는 내가 가서 생활할 그 지역의 근교를 돌아보겠다 뭐 이렇게 조금 바꿔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팁 같은 거라면은 부서를 작성을 할 때 최대한 다양한 문화 체험, 뭐 경험 이런 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쓰면은 좋아요.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검색을 해보면 문화 같은 걸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연간 행사 계획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월 할로윈 축제,
뭐 삿포로 눈축제, 일본 뭐 새해, 여름의 마츠리 이런 것들 잘 녹여서 쓰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검색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 언제가 이 기간이다 이거를 쓰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긴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일본어로 써야 되다 보니까 문법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하냐 잘 못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팝하고 돌려도 됩니다. 팝하고 돌려요. 그냥 요즘 번역기 정말 잘 되어 있으니까 팝하고를 문단 나눠서 돌려서 넣으면 돼요. 저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사랑 계획서 쓰는 방법이랑 팁에 대해 가지고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서류 쓰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서랑 이유서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이후에도 이제 신청하시는 모든 신청자분들 합격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